여권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는데, 저는 뭐 장 대표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이지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독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상승세로 턱 밑까지 추격해 왔어요.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뒤집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씨는요, 아직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났습니다. 이재명 씨의 제1 공약이 뭔가 하면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은요, 얼핏 생각하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사회보장제도에 굉장히 역행하는 겁니다. 네. 이건 진짜 전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그걸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이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 빈곤층을 위한 사람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많으니까요. 기본소득제는 뭐 기본소득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수 형님하고 욕한 거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어떤 집안에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는 정도가 넘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씨의 정신 상태를 굉장히 의심합니다. 감정을 받아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그 욕이 그냥 뭐 화나서 누구 욕했다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제정신이면 뭐 안 되고 저 형수하고, 아니 형수 한마디 욕을 할 수 있는 뭐 두 마디도 할 수 있는데 한 2, 3분간 뭐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뭐 10분인지 20분 동안 계속 똑같은 욕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씨는 안 되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아까요, 근데 세상을 알 수 없거든요. 네, 모르죠. 저는 여당 내에 이재명 씨가 후보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하면요, 이재명 씨 지지자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즉 이재명 씨를 반대한 다른 후보들 지지자들 이쪽으로 다 몰릴 거거든요. 그랬어도 즉 결선 투표제 때문에도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는 봅니다만은 지금 추미애 하고 해가지고 추미애가 상당한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내에서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다음에 추미애예요. 그래서 명추연대를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치면은 넣는다고 이렇게 이재명 쪽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추미애도 지지자들이 대부분 대깨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추미애가 꼭 대통령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저렇게나 말하면 조국수를 위해서 반윤석열 투쟁을 했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우리 좀 지지해줘야 안 되겠나. 좀 밀어주자. 이런 사람들인데 어차피 대선 후보 될 건 아니지. 이재명한테 안 갑니다. 그럼 친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친문들은 뭐 핵심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뭐 후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는 이제 빠져는 나갔습니다만은 골수 친문이랄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반 이재명 후보한테 가죠. 물론 이해찬 이런 사람들요. 그쪽으로 갔어요. 약간 가는 거 있는데 저는 뭐 약간 보험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지. 결국은 친문 세력은 반 이재명, 그 결선 투표할 때 일부러 다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요, 야당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문재인 씨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도.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잠 안 오게 생겼죠.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한 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월성 원전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됐다는 게 그 공소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또 울산 선거 부정사건. 그래서 이 문재인 씨는 아주 뭐 퇴임 후에 갈 길이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은 못 간다. 시는 그래서 집고 말라고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막 프레카드 거는데 뭐라고 그렇게 큰 대골 같은 집을 짓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요, 대통령 재임 중에 집 새로 짓고 수리하고, 수리는 좀 몇 년 동안 비워놓으면 그래 하면 됩니까? 지금 살기 힘들어, 국민들은. 그 형질 변경까지 다 오고 11년간이나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양산시장이 그렇지 않아도요, 그 형질 변경해가지고 양산시장이 뭐 불법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무죄인감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정말 이런 점에서 저 장기표가 돼야 됩니다. 정말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삶이 반듯해야 됩니다. 삶이. 네. 이 일찍이 공자께서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신정이면, 즉 이 높은 사람, 지도자, 대통령을 말해요. 그때는 왕을 말하죠. 그 왕이 반듯하면 불령이 행이라.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행한다 이거예요. 기신 부정이면, 임금이요, 왕이 부정이면, 바르지 못하면 수령 부종이라.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지금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진짜 인품이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듯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정책적인 건요, 상당히 저절로 되어가게 하는 면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제 그쪽으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 친문들이 만약에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정세균도 괜찮은데 그 사람은 워낙 안 떠요. 인품은 괜찮으신 분인데 결국 이낙연을 선택했나요? 호남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대권에 지더라도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그 다음 해 내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호남을 잃어버리면 수도권이 다 망합니다. 호남이 수도권에서 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죠. 전에 이인재처럼. 저는 경선에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참여하고는요, 반란을 못 일으키죠. 그렇겠죠. 예, 저는 그냥 경기지사로 다시 나가는 게 낫겠죠. 전 대통령 쪽팔려서 못 나가나요? 대통령 나가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이재명 씨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이는 자기가 또 뭐 경기지사 그것도 하나의 카드로 있는 것처럼 전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경기지사 다시 나갈라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근데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지고 경기지사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쪽팔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건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나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이 뭐 우리 장 대표님이 많이 경험을 했고 겪었지만 무슨 엑스파일이다 또 여론조사를 가지고도 지금 장난을 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P&R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도 못하게 돼버리고 자꾸 그냥 거기다 뭐 꿀밤을 주는 모양. 왜 윤석열이가 그거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뭐 MBC에서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 대란을 이렇게 창궐한 걸 외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번 대선도 지난번 4.7 재보선처럼 네거티브 선거전, 이른바 흑색 마타도어 선거전으로 가고 공작 정치로 갈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근데 그런 우려에다 더하기요. 또 부정선거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것도 부정선거죠. 저는 그래서 절대로요,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별로 못 받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정권 교체는 뭐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산이라는 착각이라니까요. 네, 착각은 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쉽게 내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요. 지금 결사적으로요,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 경찰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론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을. 또 여기다가 또 안 하면 뭐 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모든 정보 다 정보도 갖고 정보도. 또 인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 시민운동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먹이 사슬이 돼 있거든요. 또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낙관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지지율이 지금 건 40%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높은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대통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조작이다 하는데 뭐 약간의 조작도 있지만 실제로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문재인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 야당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이 정권 교체를 낙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권의 그런 공작 정치 이런 가능성도 높고 뭐 부정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지난 4.15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 해갖고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뭐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지난 대선 때도 외국에서 영향력 말하자면 중국 쪽 영향력이 많이 미쳤던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됐어요.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 다 판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며칠도 아니네요. 엊그저께 중국 한국 주재대사 싱하이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5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외교관계 이 부분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게 한미 동맹이라는 틀 위에서 그걸 확고히 한 바탕 위에서 외교 관계를 펼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의 명백한 주권적인 사안이다. 사드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우리 국경 저기 에다가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철수하라고 하려면 당신들도 철수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우리 유력 대선 주자의 언론 인터뷰를 가지고 여기 주재 중국 대사가 그것을 또 반박하는 그런 기고문을 또 중앙일보에다 내갖고 16일자로 나왔어요. 핵심은 그거래요. 한미동맹이 중국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 이익에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 그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천하대세를 따라가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앞으로도 22조 달러 이런 물품을 사들일 것이고 뭐 5억 명이 중산층이다. 한국의 80%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잘못 보이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주재 대사가 특정 국가의 그런 선거에 개입해 갖고 그 후보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직공을 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뭐 그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신 대사의 그 발언은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다들 지금 외교 전문가들 바로 또 뭐 윤석열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윤석열 씨가 무슨 뭐 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데 대해서 그거 저 일일이 중국 정부가 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말 내용도 아이고 저 뭐 윤석열 씨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관적으로 내놓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드는 당연한 거고 또 중국과 또 대등하게 그 뭐 대등 안 하게 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자기 중국의 속국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전 뭐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본다고. 대국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 중국을 반대하는 게요, 저는 좀 심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보수 진영 국민들 중에 저는 중국이 옳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팩트로는 맞지만 팩트로 따지면요, 뭐 미국은 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어느 나라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자꾸 따져가지고 반중하고 반일하고 반미하면 예. 우리 혼자 살아야죠. 그럼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때도 중국 개입설이 있었고 이번의 경우에도 중국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중국에서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많고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선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누가 그렇게 강하게 미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선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이 써먹는 것 아닌가,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그런 그 외교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말 저도 많이 듣는데 예를 난 들자면 그런 이 싱하이밍의 얘기를 듣고 딱 그런 생각. 돈도 이거 뭐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요. 그 솔직히 말해서 뭐 모르는데 뭐 저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걸 하는 거를 뭐 어디 할 방법이 없죠. 뭐. 그런데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좀 믿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지금 뭐 중국이 관여할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잘 없어요. 방법은 또 없죠. 없고 다만 이런 이 싱대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 대응도 하지만 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요, 주권의 개념에서 당당하게 싱대사를 불러가지고 조치해야죠. 당선 거왜 한국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내정 간섭이죠. 이렇게 항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 또 좀 항의를 했대요. 항의 정도도 아니고 제가 그 나온 거 보니까 외교부 뭐 관계자 자기 이름도 안 돼요. 관계자라고 해봤자 이제 뭐 대변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발언을 좀 신중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정한 거예요. 딱 조치를 해야죠. 대사를 그러니까 불러서 엄중히 항의를 해야죠. 항의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겨 있는 판국인데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나라가 지켜줄 줄 알고 믿고 해외에 나갔다. 저기 문무대항함 청해부대 아주 300명이 지금 완전 고립상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망자도 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그 접종 계획도 전혀 안 세우고 있고 내팽개쳐 둔 거다.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하여튼 이 정부가 뭐 하는 게 정말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여기 넘어온 젊은이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인가 1년 반, 한 1년 10달 전에
그걸 저 눈 때려 묶어가지고 도로 돌려보내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이 청해부들은 이 청해부도- 정부가 그렇게 또 자랑을 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제복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홀대하면 됩니까? 예, 아주 이 정부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또 뿐만 아니라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 공군 저 부사관 그 외에 아니 성추행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거 조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예? 난 이거 보고 이게 군대인가 싶고 이게 진짜 나라인가 싶어요. 도대체 그거를 한 달도 넘었잖아요. 네. 그 성추행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조사를 못해요. 그 책임자를 뭐 엊그저께 뭐 입건했다나요? 대통령이 특별 지시 내려도 뭐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 그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야 기강이. 그 공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보가 무너졌다니까요. 안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그냥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후진국이. 왜 그러냐. 이 코백스죠. 네. 코백스 포실리티. 이 저 후진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을 선진국처럼 팍팍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돈 있는 나라, 부자 나라에서 돈을 내가지고, 미국은 한 40억 달러 냈다더라고요. 네. 돈을 내가지고 일정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 구입을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후진국도 우리가 지금요 그 대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이거 배정받는 데서 지금요 GA 국가입니다. GA 국가인데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후진국 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백신 하나를 제대로 이 구입을 못하고 구입을 못하는데 그게 구입을 하려해도 못했다.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구입을 너무 빨리 잘하면은 이 정권한테 밉보인단 말입니다. 왜? 코로나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창궐할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요. 그 참 희한하대요. 그 참 저도 10%씩 올라가 버려요. 이 코로나 그래서 내년 오늘 대선까지 끌고 간다는 저는 거예요. 오늘요 방송을 하나 하고 왔는데 우리 네. 장기표 TV에서 문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요설 요설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국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앞으로 진정될 것입니다. 아마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하면 다음날 코로나 번창합니다. 이게 한 분도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입방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입방정, 요설이지. 예.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도 완전히 그때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쁜 나라로 돼버렸어.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전부 다 반대로 됐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는 진짜 허언을 넘어서 사기다 이거예요, 사기. 예. 그래서 내가 이 문설 이런 말을 하나 제가 지어냈는데 많은 그 시청자들이 그 말 참 정말 딱 맞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요설에 딱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장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대선 정국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마치기 전에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고영신 박사의 진짜 정론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도 아주 점잖하면서도 예리하게 비판한다 합니다. 제가 하여튼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섰습니다.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고, 또 성원하시려면은 이 장기표 TV 좀 구독도 해주시고 또 시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 후원회도 결성하고 또 장기표 이 후보
이 펀드도 제가 지금 사이트에 열어가지고, 왜 그러면 저한테 뭐 후원금이 팍팍 많이 들어올, 뭐 어떤 사람은 뭐 15억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나름으로 독특한 국정운영반을 갖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입니다. 제가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자 하니까, 또 뭐 장기 표시 나와가지고 또 뭐 분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오히려 제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